마지막으로 스타일 중심으로 작품을 분류하게 된다면 자유로운 곡선과 흐름을 강조하며 식물의 본래 모습을 강조하는 내추럴 스타일이나 간결하고 구조적 표현과 여백을 활용하는 모던 스타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또는 전통적인 균형과 대칭을 강조한 클래식 스타일, 실험적이고 예술적 표현의 중심으로 주제나 메시지를 담은 컨셉추얼 스타일 등으로 분류하여 작품 사진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러한 스타일 중심의 작품 분류 방법은 대표 스타일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작품들을 보여준다면 전달력이 훨씬 더 강조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듯 형태나 색채, 소재, 스타일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분류 방법을 사용한다면 조형 언어를 해석하고 구성할 줄 아는 플로리스트의 포트폴리오로 완성할 수 있어요. 다음은 포트폴리오 분류 방법 중 기술 및 테크닉에 따른 분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앞에서는 작품의 시각적 결과물을 기준으로 작품을 분류하였다면 이번에는 작품을 완성하기까지의 기술적 과정, 즉 어떤 플로럴 테크닉을 사용했는가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플로리스트 테크닉은 꽂기, 묶기, 매달기, 심기, 붙이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꽂기는 플로럴 폼을 이용한 작품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꽃의 줄기를 꽂는 꽂기 테크닉은 가장 쉬우면서도 기본적인 테크닉으로 테이블 센터피스, 화기꽂이, 공간 장식 등 다양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어요. 꽂기 테크닉은 화기와 꽃의 비율 및 균형, 안정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작품으로 플로리스트의 기본기를 볼 수 있는 테크닉이에요. 다음으로 묶기 테크닉은 플로리스트의 손기술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영역으로 크게 스파이럴 테크닉과 와이어링 테크닉으로 나눌 수 있어요. 스파이럴 테크닉은 플로리스트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테크닉으로 부케를 구성할 때 줄기의 각도 및 묶는 방식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와이어링 부케의 묶기 테크닉은 섬세함과 디테일한 부분을 볼 수 있는 테크닉으로 이 또한 완성 사진과 테크닉의 부분 사진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플로리스트의 매달기 테크닉은 공간 장식에 많이 활용되는 기술로 대형 작품의 제작 능력을 볼 수 있어요. 행잉 테크닉은 공간과 전체를 보는 능력과 균형감, 소재의 그룹 짓기, 구조적 안정성 등 모두 포함되는 고난도 테크닉으로 플로리스트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어요. 또한 매달기를 위해 사용되는 도구와 공구 등에 대한 사용 능력도 보여줄 수 있게 되어 한 장의 사진으로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다음은 심기 테크닉으로 심기는 단순히 흙에 식물을 꽂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생리적 특성 및 수분 관리, 배수와 통기, 광합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테크닉이에요. 심기 테크닉을 세분화하면 테라리움, 화분, 실내 식물, 가드닝 등 다양한 테크닉과 식물의 특성을 알아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은 원예학적 지식이 어느 정도 높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특히나 플로리스트들이 가드닝 연출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경이나 가드닝 작품 사진을 첨부한다면 활동 영역을 확장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붙이기 테크닉은 현대적인 플로럴 디자인에 사용되는 테크닉으로 생화뿐만 아니라 드라이 플라워,
프리저브드, 비플로랄 조형 요소까지 활용할 수 있는 테크닉이에요. 붙이기 테크닉은 전체 작품을 구성할 수도 있고 작품의 부분을 붙이기 테크닉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바디 장식이나 크란츠, 공간 장식, 스트라우스, 절화 장식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테크닉이에요. 붙이기 테크닉은 디테일이 중요한데 접착 부위를 깔끔하게 처리하였는지 붙이는 재료들이 섬세하게 표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한 5가지 플로리스트 기술 및 테크닉에 의한 포트폴리오 분류는 기술 역량의 포트폴리오로서 가치가 충분해요. 마지막 포트폴리오 분류 기준은 주제 및 스토리텔링 중심이에요. 이러한 포트폴리오 분류 방법은 작가의 생각과 철학, 그리고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데 에코 리사이클링이라는 주제는 제가 몇 년 전 잡지 촬영에서 사용했던 주제예요. 우선 에코 리사이클링이란 단순히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플로리스트의 관점에서 에코 리사이클링은 자연의 소재를 새롭게 재구성하여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담는 예술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버려지는 것을 다시 살려내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자연이 순환하고 되살아나는 생명력을 표현하는 창의적 작업이에요. 우리 플로리스트들이 꽃을 다룰 때 사용하는 줄기, 잎, 열매, 마른 가지 등 모든 재료는 다시 새로운 생명력을 가진 오브제로 태어나는 순간 이미 에코 리사이클링은 디자인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에코 리사이클링을 주제로 하는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때에는 단순히 재활용 소재를 사용했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이 작품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가의 목적성이 중요해요. 스토리텔링형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때에는 각 작품 아래에 짧은 문장으로 주제를 나타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결집, 하나보다는 여러 개의 개체가 힘을 발휘한다. 또는 발견, 시간이 지난 소재가 다시 모여 새로운 생명을 상징한다. 와 같은 표현을 작품과 함께 나타내면 작품의 언어적 감정선을 더하게 되고 포트폴리오 감상자는 작가의 철학을 전달받게 돼요. 화면의 사진은 제가 에코 리사이클링을 주제로 한 작품 사진인데 가장 왼쪽의 사진은 솔방울 열매와 마른 가지, 탈색된 꽃, 이끼 등을 활용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자연의 흔적을 그대로 살리면서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시켰으며 단순히 재료를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에서 재생으로 이어지는 생태적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작품은 전체 컷과 소재의 질감이 드러나는 근접 사진을 같이 사용하면 작품의 철학을 더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게 돼요. 중간의 위쪽 사진은 꽃송이를 바닥에 같이 디스플레이하면서 시든 꽃을 버리지 않고 같이 사용하는 작품으로 연출했어요. 보통의 플로리스트 작품이라면 수분 공급이 안 되는 꽃송이를 사용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표현은 에코 리사이클링의 목적에 맞게 시간의 기록으로 바라보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작품은 죽음과 재생의 경계를 표현하는 구성으로 자연의 순환을 감각적으로 시각화한 사례로 볼 수 있어요. 가장 오른쪽의 마지막 사진은 폐 유리병에 마른 열매를 붙여 바닷가에 따개비를 연출하였는데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생명력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자연의 생태계를 축소한 작품으로 생명의 공존을 나타내는 주제로 제작된 작품이에요. 이렇듯 스토리텔링형 포트폴리오는 소재가 주는 이야기로부터 출발하여 꽃뿐만이 아니라 자연 전체를 디자인하는 플로리스트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훨씬 포괄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총 6개의 분류 방법으로 포트폴리오 작품 사진을 분류하는 법을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적합한 분류법을 생각하셨나요? 저는 처음에 진행했던 꽃다발, 꽃꽂이, 공간 장식 등으로 나누어진 형태 및 구조에 따른 분류법을 따를 건데 식재 및 테라리움 작품 사진을 더 추가하여 마무리할게요. 그런 다음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작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그 목적에 맞는 분류 방법을 통해 작품 사진들을 분류하는 실습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식재 및 테라리움 작품 사진을 추가하기 위해 슬라이드 복제를 진행할게요. 저는 분화식물들을 플랜테리어 폴더에 작품을 정리해 놓아 추가하는 사진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지금은 작품 사진을 분류하는 과정만 진행할 거라 전체 컷에 대한 작품만 복사할 거고 개개의 시트를 별도로 작성할 때에는 작품에 대한 필요한 세부 컷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올 계획이에요. 앞에서 꽃다발과 꽃꽂이, 공간 장식의 분류에 대한 작품 사진들이 약 10여 장의 분량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식재 및 테라리움 카테고리에서도 약 10장 정도의 사진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사진들을 추가하면서 세부적으로 섹션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옮기게 되면 나중에 포트폴리오 작업 시 조금 더 빠르게 분류하고 구상할 수가 있어요. 식재 카테고리에는 크게 실내 식물과 실외 식물로 구분되고 용기에 따라서는 테라리움 섹션과 일반 화분, 플랜트 박스로 나눌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 다른 분류와 균형에 맞는 사진의 양을 선별했다면 중복되는 사진들은 삭제하고 디자인이 다른 작품들만 남겨놓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그럼 이제 선별된 사진들의 분류 속에서 다시 세부적인 섹션으로 나누어 포트폴리오 구성을 쉽게 하도록 작업할게요. 꽃다발 분류에서는 디자인 부케와 스트라우스, 핸드타이드로 나누어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예정이에요. 사진들을 분류하여 놓고 보면 어떤 구성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작해야 되는지 쉽게 계획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이는 작품의 분류는 구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 있으며 제일 마지막에 목차 구성에도 효과적이에요. 저는 꽃다발 분류에서 구조물의 유무에 따라 스트라우스와 핸드타이드를 구분하도록 할게요. 나누어 놓고 보니 각 섹션에서도 적당한 분량의 균형감을 이루고 있네요. 꽃다발 작품은 이 정도로 분류하고 다음은 꽃꽂이 작품을 분류할게요. 꽃꽂이 작품은 플로랄 폼의 사용 유무에 따라 분류하고 여러 개의 화기를 이용한 세리오그라피, 조형 형태의 하나인 포멀리니어 이렇게 나뉘게 되네요. 분류하다 보니 하위 체계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진행하는 분류 작업은 최종본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본 작업을 위한 밑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분류된 작품 사진들은 색감 보정을 거친 후 적합한 디자인을 구상하여 각각의 작품에 대한 설명을 삽입한 후 포트폴리오로 제작될 거예요. 다음 작품 분류는 공간 장식인데 공간 장식에서도 하위 체계가 다양하게 나오겠네요. 공간 장식은 꽃다발과
꽃꽂이 작품을 제외한 모든 작품을 공간 장식, 공간 연출로 분류하였는데 디자인적인 특징으로 크란츠, 바디 장식, 테이블 장식, 콜라주, 공간 장식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공간 장식이 하위 체계에 들어가게 되므로 큰 카테고리는 공간 연출로 제목을 변경해야겠네요. 사진의 양이 많다 보니 슬라이드 한 장으로 작업이 안 될 것 같아 슬라이드를 복제하여 공간 연출 카테고리는 2페이지로 정리할게요. 공간 연출 작품을 분류해 놓고 보니 분류에 따라 체계가 잡힌 것 같아 보기가 훨씬 편하게 느껴지네요. 마지막 작품 분류는 식재 및 테라리움 카테고리로 우선적으로 테라리움으로 섹션을 하나 정한 다음 실내 식물과 실외 식물로 분류해야겠네요. 실내 식물의 분류 중 디자인적으로 차별화되는 착생 식물을 별도로 나누고 실외 식물의 분류 중 분재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섹션으로 나누어야 디자인의 구성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사용될 작품을 선정하여 분류해 놓고 보면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진들을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디자인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나의 작품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표현하는 과정이 포트폴리오 제작 과정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포트폴리오를 위한 작품 사진 분류의 실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할게요.